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고 만성고질병이 싹 나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대부터 사랑받아온 사과는 특히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 강화 효과가 탁월한 과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과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과와 같이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과 상극 음식 5가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을 살리는 궁합 첫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와 사과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따라서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을 안정시켜주어서 심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사과는 상대적으로 GI 지수가 낮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섬유질 함량이 높은 귀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귀리를 가공한 오트밀은 가공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즉석 귀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요리할 수 있도록 오트밀을 미리 조리한 다음 건조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가능한 한 귀리를 통째로 잘라낸 가장 덜 가공된 통귀리나 통귀리를 찐 후 압축하여 평평하게 만든 롤드 귀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로 만든 오트밀과 사과를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요.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답니다. 귀리는 소화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하다면 귀리를 드신 후에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이 2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하니 소량으로 시작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양을 늘리는 것이 좋겠지요. 몸을 살리는 궁합 2번째, 호두입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해요.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2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와 호두를 곁들인 샐러드는 뇌 건강을 보호하면서 맛도 좋은 조합이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호두 이외에도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사과 속 섬유질이 이를 더욱 강화해주어 심혈관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견과류를 섭취하면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견과류는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 섭취량은 사과 1개와 견과류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을 살리는 궁합 3번째, 꿀입니다. 사과와 꿀은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데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를 구워서 꿀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도 덜어주게 되고 몸 안의 독소 배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항균 작용이 탁월한 꿀은 사과의 소화 촉진 기능과 결합해서 위장 건강을 배로 강화해줍니다. 다만 사과와 꿀 모두 자연적으로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2가지를 너무 많이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고 소화가 느려지거나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견과류처럼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드시면 가려움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하고요. 가공된 꿀은 영양소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연산 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을 살리는 궁합 4번째,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조합인데요. 당근에 비타민 A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만나면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사과와 당근 주스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음식 섭취를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래도 지나친 섭취는 좋지 않겠지요? 특히나 당근은 상대적으로 당분이 많은 채소인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성인 기준 사과는 하루에 1개가 적당하며 당근은 중간 크기로 반 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궁합 5번째,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계피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다만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쿠마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 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쿠마린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로 변환되어 간에 부담을 주고 간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해요. 드물게 신장 손상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피 중에서도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고 반면에 실론 계피는 함량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시나몬 파우더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해요.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많이 섭취할 경우 자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앞서 소개한 음식들과 함께 먹는다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사과 속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가 다른 음식들과 만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섭취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감소와 피부 미용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인 사과가 독이 되는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 텐데요. 평소에 무심코 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주목하세요. 사과를 먹다 보면 몇 조각 남게 될 경우가 많지요. 보통은 남은 사과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드실 텐데요. 이렇게 먹으면 몸에 해로운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갈변을 돕는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의 껍질을 깎거나 껍질에 상처가 나면 폴리페놀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겠죠. 바로 이때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폴리페놀을 산화시키는데요. 피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갈변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사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갈변된 사과는 그저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치명적인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활성산소가 몸에 좋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물질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의 유전적 성질까지 변형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세포 재생을 방해하고 만성질환, 노화, 심지어는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만성피로와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남은 사과는 랩으로 싸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갈변된 사과를 섭취할 경우에는 갈색 부분을 반드시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사과는 자르는 순간부터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색이 갈변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둘 경우에는 레몬즙을 약간 뿌리거나 깎은 사과를 레몬물이나 소금, 설탕물에 잠시 담가두면 산화를 막아줘서 신선도와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과와 궁합이 좋지 않은 상극인 음식 5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 우유입니다. 사과와 우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드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죠. 사과의 상큼한 신맛은 사과산과 구연산 덕분인데 이 성분들은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과 속 산성 성분이 우유와 만나면 우유 단백질이 응고되어 뱃속에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심각한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무려 95%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가 되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속쓰림과 장에 부담이 되어 속이 더부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랍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두유나 무가당 요구르트 또는 아몬드 우유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평소 우유 소화가 잘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사과와 우유의 조합은 배탈과 설사 또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과의 섬유질과 우유의 유당이 함께 작용해 소화 불편이 심해질 수 있으니 더더욱 유제품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 해산물입니다. 고소하고 새콤한 사과 샐러드는 반찬으로도 즐기실 텐데요.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섭취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사과 속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C와 해산물 속에 있는 아질산염이나 아민이라는 성분이 결합해 몸에 해로운 물질인 비소가 만들어지는데 체내에 쌓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소는 체내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해산물과 사과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커피입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과 커피 한 잔 많이들 드시지요? 그런데 사과와 커피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사과의 산성 성분이 커피의 카페인과 결합하면 속쓰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염, 위식도 역류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피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게다가 사과의 당분과 만나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카페인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커피 속의 탄닌이라는 성분도 사과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이 되는 음식 네 번째, 감자입니다. 사과와 감자는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는 장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뿌리 채소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같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두 음식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사과도 자연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따로 드시거나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다섯 번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 고기의 느끼함을 새콤한 사과가 잡아주니 개운해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과의 산성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사과의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소화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서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사과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울러 사과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려면 신선한 사과를 드셔야겠지요. 제대로 보관해야 맛과 효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과는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다른 과일이나 채소의 숙성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과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사과를 즐길 수 있는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이 요리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건강하게 드시면서도 맛도 챙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구운 사과와 꿀, 요거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달콤한 사과와 요거트의 고소함,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어우러져 맛과 영양까지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기엔 딱이랍니다. 재료는 사과 1개, 플레인 요거트 1컵, 꿀 1큰술, 기호에 따라 계피가루 약간,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조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프라이팬에 슬라이스한 사과를 올리고 중약불에서 살짝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사과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까지 약 3에서 5분 정도 구워주세요. 이때 약간의 계피가루를 뿌려주시면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그릇에 담습니다. 요거트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고요. 구운 사과를 요거트 위에 올려주고 꿀을 1스푼 뿌립니다. 꿀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올리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지는데요. 이렇게 구운 사과와 꿀이 어우러진 요거트를 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따뜻한 사과와 차가운 요거트가 잘 어울려 달콤하면서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사과의 영양과 요거트의 유산균, 꿀의 자연 당분과 항산화 성분이 어우러져서 면역력과 소화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인데요. 사과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더 쉬워지고 단맛이 증가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열에 약한 비타민C 손실이나 섬유질 감소와 같은 단점도 있지요. 하지만 일부 항산화 성분이 남아있어 면역력에도 여전히 도움이 되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의 소화를 돕는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를 활력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